얼마 전에 지난 9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청와대에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그 가족이 만든 영화랑 또 그림, 화가들이 그린 그림도 보시고 가족들의 또 애환을 직접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뭔가 많이 깨달으셨나봐요. 그리고는 바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무척 울먹거리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 가족에 너무 외면했었다. 예, 앞으로 관심을 갖고 예, 복지 정책을 펴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 텔레비 시청을 보고 나서 제가 얼마나 저 또한 울먹거렸어요. 예. 그동안 고생했던 게 많이 위안이 되고 또 알아주신 게 너무 또 제가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이번 토론회에 저도 임했는데 여러 여기 지금 장애인 복지과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많이 관계자분들 오셨는데 함께 그런 걸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장애인 부천시 지부를 설명하기 전에 저희의 그 모 단체인 한국장애인 부모회 중앙회를 먼저 소개하는 게 이해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장애인 부모회는 사회를 주도하는 장애인 가족의 모토 아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 가족, 베푸는 장애인 가족 미션을 가지고 1985년에 창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정부 85개 지회와 지부와 함께 정책 개발 및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 개발 및 지방 부모회 내실화를 통한 장애인 가족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첫째, 성년 후견인 인력풀 구축 및 양성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며 둘째,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지원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 가족 지원법 제정에 주력을 하였으며 셋째, 장애인 등급제 및 부양 의무제의 개선을 연구하여 장애인의 인식 개선과 사회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회의 정책적 모토와 함께 연계해서 전국의 각 지방자치제에 지방 부모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이제 부천시 장애인 부모회도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5년 전에 설립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 부천시 장애인 부모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부모회 부천시 지부는 장애인 가족과 장애 당사자의 권익 옹호와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의 회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당사자 및 가족의 총괄적 복지 증진을 위해 2013년 12월에 설립하였습니다. 올해로 딱 만 5년째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하나가 되어 모든 장애 영역 및 생애 주기에 장애인과 그 가족이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율성, 독립성을 유지하고 차별받지 않으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진행하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천시 장애인 부모회를 부모회라고 하겠습니다. 예. 부모회 구성을 살펴보자면 그 조직으로 회장인 또 유초등부 부회장님, 또 수석 부회장이신 청년 성인기 부회장님 계시고요. 이사 9명으로 해서 임원 12명이 계시고 내부 간사 1명, 외부 간사 1명, 또 고문 변호사 1명, 또 직원과 종사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 268명의 정회원과 사정이 어려워 납부를 못한 준회원 46명을 포함해서 전체 314명으로 지금도 계속 회원 가입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회원 50명에서 시작해서 5년 전에요. 예, 지금은 320여 명으로 설립 5년 만에 해마다 급격히 회원수가 늘고 성장한 계기는
우리 부모회가 우리 부모들의 욕구를 채워줄 여러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졌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 아동 및 청소년들의 사회성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매일 평일 오후에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유초등 저학년 근력 강화를 위한 특수 체육 프로그램, 또 청소년 성인기의 요리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는 방송 댄스, 또 수요일에는 우쿨렐라와 합창단, 또 매주 목요일에 종이접기와 토탈 공예, 또 금요일에는 아동 청소년기, 또 성인기 두 번에 걸쳐서 난타 수업이 있으면서 또 우리 전국에서 우리 부천지부만 하고 있는 자랑거리인 토요등산 함께 걸음을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방과후 프로그램 중에 공연예술단으로 또 한참 키워서 우리 지역사회와 시의 각종 축제에 시민들과 어울려 함께하면서 경연 부분에서도 큰 상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의 방송댄스, 난타, 우쿨렐라 합창단 팀이 있어 우리 부모회는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많고 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즐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은 여름과 겨울마다 또 부천시 교육청 특수지원청의 지원을 받아서 장애아동의 교육 보완 및 다양한 교육 경험 제공을 위한 방학 프로그램으로 2주간에 걸쳐 특수체육, 방송댄스, 난타, 성교육, 미술치료, 요리활동, 또 지역사회 시설 견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느레랑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토요등산과 더불어 우리 부모회 임원진들이 모두 인솔자로 나서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자녀들을 좀 고생시키고 희생시키면서 나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또 세 번째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으로 나들이 캠프, 휴식 지원이 되겠죠. 그리고 비장애 형제 지원 사업, 또 동아리 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고 있고 동료 상담, 위기가정 상담 등의 가족 상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역량 강화 사업으로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교육을 제가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해마다 자격증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3월부터 7월까지 근 5개월에 걸쳐 발달장애인 조력자 양성 과정으로 우리 각 부모 회원들께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였고 또 공공후견이 양성과정 연수를 또 실습까지 수료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맞춤형 부모 교육과 아버지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의 달 주간과 부모의 창립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가 야심차게 욕심을 갖고 진행을 한 게 있는데 부천시 발달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부모들이 양육의 애환에서 벗어나 모든 분들이 하나로 화합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따뜻하면서도 신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과 또한 오늘 토론회의 이 주최단체인 현무와 또 나래와 함께 공동 주최로 얼마 전 일주일 전에 지역사회에 그 재능 있는 우리 예술 그 팀들을 발굴하고 또 각 장애단체들과 화합을 하기 위한 제2회 부천시 장애인 복지문화 어울림 한마당을 공동 주최했는데요. 이렇게 여러 장애단체가 같이 함께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여서 제게는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 밖에도 부모회는 부모 회원들의 욕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아이템을 개발하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부모회가 활동하는 데 따른 어려운 문제점 및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회가 발달장애인의 가족지원 사업을 중점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많은 장애인 가족들이 하루 종일 장애인 자녀와 비장애 형제들을 양육하느라 그 심리적, 육체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삶의 과정에서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약해져서 또 경제활동의 어려움에 처하고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2차적 결과로 이혼 위기에 놓인 가정이 참으로 많은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에 있는 장애 가정에 상담사를 파견하여 가정 내 문제 및 긴급 상황에 빠른 대처를 통하여 가족 간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위기가정 상담사 양성교육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장애인 부모회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복지정책 개발을 통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해 활동한 결과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가족 지원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휴식, 상담, 정보 제공, 부모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건데요. 현재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되고 있는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나 우리 현재 부천시에서는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가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경기지회의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중 양육 휴식 지원 사업은 예산이 적고 자부담이 높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며 부모 교육, 아버지 학교, 비장애 형제 프로그램은 자부담이 높고 연속적으로 진행이 어려워 인원 모집과 효율적인 교육 효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어렵게 계획을 세워도 교육 장소, 강사 섭외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질 높은 장애인 가족 중심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필히 부천시에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구축되어 양적 질적 향상이 되어야겠고 더불어 부천시 지역의 타 장애기관과의 상호간 협력을 도모하여 사업 효과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 장애인의 직업 재활 활성화로 질 높은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인 보호작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 등의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노후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과 평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원 등 프로그램 개발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인 발달 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의 요구가 부모회원들에게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회원들의 절실한 요구를 수렴하여서 부모회에서는 이번에 장애인회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면서 기존의 사무실을 주간활동 서비스 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며 예산과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 자리 잡힐 때까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소신 있게 잘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부모회가 활동하는 데 어려운 문제점 및 개선 과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과 연결해서 발제문의 마지막 논제인 부천시, 시의회, 관계기관 등에 대한 제안 의견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전 부천시 장애인 부모회는 설립한 이래부터 부천시장님과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개설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상의드린 바 드디어 예산까지 세우는 중이었는데 2016년 말에 복지과에서 연차별 구체적 계획과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7년 7월에 시행되면서 부천시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유치하려고 하면서 잘 계획되어지고 있던 가족지원센터 계획이 아쉽게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중복된다 하여 중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회는 개별적으로 끊임없이 가족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때나 어떠한 전체적 회의가 있으실 때마다 꾸준히 피력해왔고, 드디어 장애인 복지과에서 그것을 잘 인지 수렴을 해주셔서 이제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꼭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셨기에 발달장애인 부모의 단체장으로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 이 자리에 토론자로 복지과 관계자님들도 참석하셨는데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어찌 세우고 있는지, 조직 인원, 예산 등과 월별 일정에 관해 구체적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간활동 서비스에 관한 제안입니다. 부천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부천시가 보건복지부 시험사업법 사업지역으로 응모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선 파주시가 지정되어서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기관만이 제공기관이 될 수 있는 관계로 부천시 장애인들이 파주시의 제공기관에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서 우리의 운영 수수료 25%를 그쪽 파주시에 내고 있어야 되는 안타까운 재원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청장년기 주요 과제로 주간활동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정부 계획과 뜻을 맞춰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에 공고문을 내면 이번엔 부천시에서 꼭 놓치지 말고 응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내용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 체결이 있었는데요. 2017년 8월 25일에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정규 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 창조가 정체되어 있고 장애인 유형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 활성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일전에 복지과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또 잠깐의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부모 회원 중에 한 분이 진짜 절실한 목소리로 우리 중증 발달장애인의 복지가 그냥 복지 일자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규 일자리로 확대 방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그 후로 어떠한 대책이 또 강구되었는지 그것 또한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길었죠. 예. 이것으로 발제문을 마치면서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하늘로부터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천부인권 사상은 역사적으로도 인류를 발전시킨 가장 존귀한 사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많은 차별과 편견으로 불합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처우와 인권의식은 상대적으로 더욱 미약한 현실입니다. 부천시에서는 더 이상 장애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자립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매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너무 긴 시간 죄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